여기 보면 야권 통합 추진, 혁신과 통합 발족 2021년 9월 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보 성향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야권 대통합 추진 모임 혁신과 통합이 7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족식을 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총리, 남윤인순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위원장, 김두관 경남지사.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남인순 이렇게 나란히 서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손학규, 유시민, 이해찬, 남인순, 김두관. 그림이 되게 이상하죠? 이게 그림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병맛 세트 메뉴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유시민은 여기 합류 안 합니다.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은 여기에 이 혁신과 통합해서 민주당 이쪽에 통합에 참여 안 하고요. 어디로 가요? 통합진보당으로 가죠. 통합진보당으로 가잖아요. 자, 봅시다. 그때 있잖아요. 유시민 쟤는 안 돼. 그랬었어. 유시민 쟤는 안 돼. 쟤는 안 받아줘. 민주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안 받아줘. 이런 분위기였다고. 그러니까 저기서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저때 나중에 혁신과 통합과 관련돼서 이제 공동위원장 이렇게 된 거에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때 있잖아요. 사실인 즉슨. 지금 와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말만 많고 기타 등등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해찬과 한명숙이 아니라 박성준, 한명숙의 남편이죠. 이해찬과 박성준 둘이 주축이고, 문재인과 한명숙은 얼굴마담, 이런 거죠. 한명숙과 문재인이는 얼굴마담이고,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과 이해찬이 실세였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정부에서 해먹는 거, 다 자리에 앉는 거, 기타 등등이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이거에서 문재인이 이해찬하고의 권력투쟁에서 전해철을 내어서 이해찬의 간섭을, 섭정을 끊어내려고 반항을 했다가 진압을 당한 거고, 민주당 이 정부 런칭하고 이해찬이 당대표 하기 전까지의 민주당의 내전이 문재인과 이해찬의 내전이 발생하는 거에서 승자는 누구였다? 이해찬.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집권을 하고 났더니 시민사회, 정권의 가장 알짜인 뭐 보조금 받아먹는 거,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뭐 자리 맡는 거, 논공 행상이, 그러니까 다들 그랬단 말이에요. 왜 2017년 대선에서 이겼는데 논공 행상은 2012년 혁신과 통합 기준으로 논공 행상을 하느냐라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2017년 대선 이기고도 2012년 멤버들이 다 헤쳐먹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 재밌는 건 유시민은 그때 2010년도에 경기도지사 떨어지고 대선 후 지지율 뚝뚝뚝뚝 되는데, 유시민이 그때 이제 생각이 많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저때 혁신과 통합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서 민주당으로 오지 않고 통합진보당으로 가잖아요. 유시민이요. 그때 사람들이 유시민의 머리를 어떻게 쓴 거냐 보냐면, 유시민이 통합진보당의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고 시도를 한 거다. 유시민이 2012년 대선을 포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 기어 들어가면 대선 후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민주당과 단일화를 통해서 자기가 되려고 했었던 머리를 유시민이 썼었던 거다. 그런데 유시민이 통합진보당을 가서 보니 어떻다 여러분? 이석기파가 만만한 인간들이 아니더라. 2012년 대선 주자는, 대선 후보, 통합진보당의 대선 후보는 이정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거기서 지들끼리 내분이 나는 거고, 여기서 주사파에도 여러 가지 주사파가 있죠. 주사파가 있는데, 거기서 통진당 주사파들은 정말 혁명 막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어리버리라고 하기 좀 그렇고, 순진? 아니, 이렇게 얘기하도 좀 그렇고, 그냥 진짜 주사파고, 주사파 그냥, 막 혁명하겠다, 뭐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뭐, 노동 현장에 있으면서 뭐 하면서 그렇게 좀 약간 그런 사람들이고, 이 박성준, 이해찬 쪽은 뭐 약간 서울대 주사파 느낌이죠? 그런 쪽 느낌들. 거기서 이제 혁신과 통합에서 그렇게 박성준, 이해찬은 이렇게 통합해서 민주당을 이렇게 하려는 전략가 입장이고, 하나의 정파의, 그 빨간 정파를 이끄는 사람은 박성준 이런 느낌에다가 그렇게 되는 거에서 그때 이제 그거죠. 김기식이라든지 남인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세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2011년에 박원순 시장 자체가 이 혁신과 통합의 후보였죠. 사실상 무소속 후보인데 혁신과 통합이 밀어주고 민주당하고 경선에서 박영선이 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림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림이. 그러니까는 약간 모질한 주사파와 약간 얍실한 주류적 주사파와 비주류적 주사파 이래야 되나? 아, 이거 지금 애매하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의 그 이후로 이게 골 때리게 돌아가는 건데, 그 멤버들 문재인 정파를 이루고는 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여러분, 친노들 있죠. 친노들은 유시민이 데리고 다 나갔어. 친노 대중들은 유시민이 데리고 다 나갔고, 그 당시에 그 다 나간 대중들에서 이 문재인의 대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문성근이고, 그 문성근이 만든 게 시민의 날개, 뭐, 백만 밀란 이런 거로 하면서 문재인의 또 하나의 대중 물결을 만들기 위해서 문성근이 노력을 했죠. 유시민은 국민참여당 이끌고 친노 대중들 가다가 그 다음에 통진당 만들면서 그때 다시 튕겨져 나와서 이 문재인 쪽으로 붙은 사람들, 그런 게 있지만, 그 대중들은 있지만 그 대중성이라는 것 자체가 주사파, 뭐 박성준, 그리고 일명 덕산 빌딩 미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성준, 김삼석, 덕산 빌딩 라인이 이 정부의 중핵이에요. 김삼석은 윤미향 남편, 박성준은 한명숙 남편, 그리고 그들이 이 효자동 일대에서 덕산 빌딩과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이들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런 정파를 만드는 거지. 그게 문재인 정파의 실체라고. 그러고 나서 문재인이 자기 친위대를 만들어 놓고 그 친위대의 대표 격인으로 삼철 뭐 그러는데, 양정철은 또 이렇게 다 걸쳐 있고, 이호철도 부산을 중심으로 걸쳐 있고, 이 와중에 주사파들 내지는 이해찬 저쪽 라인하고 들이받을 수 있는 거로 문재인이 선택한 자기 측근은 전해철이었고, 전해철 보고 이거 권력투쟁 붙어봐라 했다가 이재명 이해찬 라인에 개박살 난 거지.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인간들이 벌여온 이때까지의 내부투쟁과 기타 등등의 일이다.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한명숙 총리하고 뭐 그쪽 분들이 모이는 카페가 효자동 쪽에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그림이다. 윤미향 남편도 이곳과 인형 시민단체 성지 덕산 빌딩 가보니 요렇게 요 빌딩 안에 쭈르륵 한국 진보연대, 여기가 대진연의 상위 조직 이렇게 되는 거, 함께 나누는 세상 뭐 쭈르륵 해서 뭐 한반도 기각을 위해 통일의 길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한 축이란 말이에요. 한 축. 네. 그러고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유시민 쪽 인간들이, 그러니까 친노가 유시민 쪽 인간들을 우르르 갔다가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친문이 생기고 어쩌고 하면서 결국은 이 깨시문, 대깨문들, 깨시민들이라고, 깨어있는 시민 어쩌고 했었던 이 그룹은 그냥 외장제일 뿐이고 실질적인 내용물은 주사파란 얘기예요. 주사파 출신들이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저쪽이고, 그런 학생운동권 내부에서 그런 거에서도 이제 진짜 문재인의 친위대를 자처하는 게 민주주의 4.0이고, 이제야 뭐 당권을 잡았네 뭐네 했는데, 그러고 싹 다 긁어 모았는데 60명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상황 봐서 어머 하고 저쪽으로 넘어간 인간들이 태반이야. 쟤네들 정치적 지형으로 봤을 때 정말 콩가루입니다. 라르고 샘플리님 감사합니다.
일단 이 얘기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그거 이제 오늘 라이브 하면서 한번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요걸 못해서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못해서 일단 이거는 2절, 3절, 4절 쭉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 박살내는 데는 이 족보 찾아가면서 추적해서 박살내면 하나둘씩 박살나거든요. 시리즈로 갈 겁니다. 진짜 칼을 갈고 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